예, 안녕하세요. 키보드 행작입니다. 오늘 사회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피터스가 나와요. 피터스 나왔을 때는, 이분은 뭐 자기가 만든 모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정부 실패한 다음에 관료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모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형을 정리하신 학자고요. 그거를 시장이다, 신축이다, 저통제다, 그다음에 참여로 나왔는데 신축을 되게 뭐로 배워? 이제 유연 모형으로 저통제가 탈규제 모형으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같이 외워놔야 될 겁니다. 자, 항상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의식이 먼저 나와야 돼.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개혁들이에요. 그래서 구조 개혁도 해야 되고 관리 개혁도 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개혁해야 되고 또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바르지 않는 거네요. 시장 모형은 문제 기준이 계층제가 아니라 뭐다? 독점이야, 독점. 요게 틀렸네, 요게. 그지? 신축 모형은 이건 맞아요. 항상 너무나 경직돼 있다는 거야. 그치? 항상 똑같단 말이야, 관료제는. 저통제 모형도 너무나 많은 내부 규제,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너무나 많은 내부 규제가 있다는 게 문제 맞죠? 요 두 개는 맞았는데, 요 틀렸죠? 참여 모형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층이 존재해 버리면 참여가 안 되거든요. 요 계층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독점 틀렸고 요 둘이 바뀐 거야 지금.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렇지. 반면에 관리 개혁은 어떻게 이제 성과 낼 것인가 그 얘기인데 목표 달성할 것인가 얘는 뭐냐면 성과 그 유인책에 네가 달성했을 때 내가 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시장 논리 가지고 개혁하는 게 관리 개혁이고 얘는 임시 관리야. 왜? 저번에 했던 게 요번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재량권 주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나온다는 거고요. 얘는 수평구조 만들어버려. 계층을 없애버리고 분업 없애버리니까 팀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개혁 맞고 얘는 싼 게 나요. 그다음에 조심할 게 얘는요. 신축 모형은 싼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바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창의성이나 활동성이 더 중요할 거고요. 얘는 얼마나 많이 합의했는가 더 중요할 거고 그래도 잘못되었다면 경쟁이니까 바꿔버리면 되겠죠. 시장 선호로 난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딴 걸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오류 제도와 한 번을 족하다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자는 소리고요. 얘는 더 많은 오류 수용하자는 겁니다. 반면 얘는 합의 바꾸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윌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옛날엔 요 모형을 줘요. 근데 지금은 요 표를 준 다음에 기억이 뭐냐 물어보든 기억은 둘 다 집중이니까 이익단위죠. 그러면 둘 다 분산일 때는 항상 대각선으로 요게 대중이 될 거고요. 편익만 집중일 때가 요거네 고객이 되겠지. 요건 운동가가 되겠죠. 가장 옳은 거니까 수입 면허 직업 면허 이건 고객이 된다. 경제 규제니까 뭐가 돼야 돼? 편익은 집중이 되고 이제 디귿이 돼야 되겠죠. 틀렸네. 그다음에 어 니은이 운동가거든요. 이건 비용이 집중이야. 만들 때 갈등이 심해요. 근데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봐. 그지? 대중도 잊어먹는단 말이야. 공익단체 활동이 뜸해질 거고요. 그때는 완화시키자고 그럴 겁니다. 완화시키자는 로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는 강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집행될 겁니다. 답은 니은이네. 답은 2번이었어.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그다음에 디귿은 둘 다 쌍방이라는 건 둘 다 집중되었을 때. 얘도 편익도 집중이고 비용도 집중이다 보니까 관심 많죠. 그래서 쌍방의 막강한 대립이다. 그 다음에 둘 다 관심 많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한쪽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는 기억이 돼야 돼요. 반면에 노사 규제다. 노사. 그다음에 의약부 노와 사내 두 집단이죠. 의약이죠. 두 집단. 의사와 한의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집단 나왔을 때는 둘 다 집중되는 기업. 요 입단 정치가 돼야 돼. 이건 틀렸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능률성이네요. 능률성이 나왔을 때는 관련 개념 비교해 봐야 돼. 효과성과 비교되는 거 아닌지, 또 합리성과 비교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보니까 목표 달성도래요. 이거는 효과성이네. 효과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인데, 효과성은 산출 대비 목표 달성도란 말이야. 그래서 비용이나 투입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목표만 달성하는 걸 강조하는 건 효과성 개념이죠. 반면에 어떤 목적이 있고 최적의 수단만 보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합리성이에요. 보다시피 능률성은 비용 대비 산출의 극대화다. 최고의 수단만 찾는 게 아니라 비용도 고려해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능률성 두 가지가 있잖아. 기계 능률성과 사회 능률성이 있는데 기계 능률성이 고전 이론 아닌가요? 맞죠? 온리 구조하고
수단만. 반면 사회 능률성은 신고전 이론이고 얘는 목적도 고려하고 인간 가치도 고려해요. 그래서 기계 능률성이 하우라면 사회 능률성은 화시다. 그다음에 기계가 디목이라면은 균릭이라면은 사회는 디목이 될 거고요. 밑에 있죠. 인간적이다 맞고 요걸 조심해야 돼. 자, 절대적인 게 숫자적으로 계산되니까 기계가 절대적이에요. 숫자적으로 계산되니까. 반면에 얘는 질적이고 상대적이고. 자, 그래서 인간 맞고 상대는 맞는데 뭐가 틀렸다? 그 다음 틀렸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돼야 돼요. 됐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옳습니다. 자, 4번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 얘가 나왔을 때 구제도와 비교한다면 쉬워요. 요새는 행태주의와도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세 가지 비교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구제도와 비교한다면 구제도는 only 공식만 보죠. 신제도는 공식도 보고 비공식도 봐요. 근데 지네끼리 비교했을 때는 합리 선택이나 역사는 주로 공식 제도 중심이에요. 반면 비공식 강조하는 건 누구다?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가 돼. 1번이 틀렸어요. 그것이 합리 선택은 경제학 이론이야. 인간 선호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인간 선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걸로 가정하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외생적이다. 밖에서 주어지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역사와 사회학은 이 선호가 제도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지? 또 내 선호가 요 내가 어떤 제도 장에 사는가에 따라 제약되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내생적이다 맞는 말이고. 자, 합리 선택은 경제학이란 말이야. 이 참여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전략적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거니까. 반면에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뒤의 제도 장악하잖아, 지금. 경로 의존적이고. 얘는 뭐야? 사회적으로 유망한 제도가 있어. 내가 느낀 거야. 나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인지적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반면에 합리 선택은 경제학이다. 미시경제학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손을 모아가지고 전체 설명하는 개체주의론이고 얘는 과거 역사라든지 어떤 사회 문화라든지 큰 틀 속에서 개인을 설명하는 거니까 거시적이죠. 그래서 얘가 미시다, 거시다. 답은 1번 틀렸죠. 그래서 항상 구제도와 비교하는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비교하는지 상대적으로 봐야 돼.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자, 강제성이라는 건데 이건 뭐야? 어기면 처벌한다는 소리거든.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 정부로 가면은 강제성이 높아요. 민간으로 가면 강제성이 떨어져요. 그 얘기다, 지금. 자,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는. 내가 만든 문제인데, 그럼 누가 강제성이 높은지, 누가 낮은지도부터 알아야 돼요. 규제가 강제성이 제일 높아요, 규제가. 그 다음에 돈이 중간쯤 되고,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이게 이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사회 규제, 경제 규제가 제일 높은 거고요. 반면에 직접 대출, 돈 같은 것들 중간쯤 되는 거고, 정보 제공이 제일 낮아요. 그렇지? 그러면 강제성이 높아버리면 정부로 간다는 건데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뭐가 좋아져? 효과성이 높아져요. 효과성이 높아. 근데 이거는 맨날 감시해야 되잖아. 감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감시하다 보니까 이건 틀렸죠. 경제 규제는 이거 효과성은 높아요. 그다음에 맨날 감시하고 통제하고 민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관리 가능성은 낮아.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이 3번이에요. 됐지? 반면에 4번 왜 틀렸냐면 정부가 해버리면 누구나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효과성도 높고 모든 형평성도 높아야 돼요. 반면에 관리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낮다가 아니라 높게 나와야 되고 이거는 떨어지게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정보 제공은 어때요? 민간이 스스로 하는 거야. 그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됐지? 반면 형평성은 높아집니다. 아니, 둘 다 낮아야 되겠지. 잘못됐다. 여기 위에 써놨잖아. 정부로 가버리면 뭐가 높다? 정부로 가버리면은 효과성이 높다. 그다음에 형평성도 정부가 높다는 겁니다. 반면 관리 가능성은 민간이 정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답을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찾으라는 거야? 이게 직접 규제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정보 제공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걸 찾을 수 있나를 보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는 강제성이 되게 높은 거야, 여기에. 높다 보니까 효과성도 높고 형평성도 높고 관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3번 맞았지만 4번 틀린 겁니다. 정보 제공은 낮은 거야, 낮은 거. 이러니까 효과성은 낮아야 돼요. 이건 맞았지, 이거. 안 지켜도 되니까. 근데 형평성은 어떻게 돼? 어, 역시 낮아야 되겠죠.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효과성 목표 달성도인데 민간이 해버리면 안 지켜도 그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효과성도 낮은 거고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다 보니 형평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틀렸죠, 이거? 요거 때문에 틀렸다. 직접 대출은 중간쯤 돼요. 돈이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은 어떻게 돼요? 효과성은 중간 나왔죠. 형평성은 높다고 나오는 게 역시 중간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내용, 요 표를 가지고 네가 이걸 가지고 이게 효과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찾을 수 있나 그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거는. 답이 3번이 옳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원래 크리미 효과는 외적이에요. 왜? 내가 이 표본에서 골고루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높은 사람만 잘 될 사람만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지? 이래 버리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실험 집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야? 외적이 떨어져요. 근데 이 모집단에선 골고루 데리고 들어왔는데 실험 대상자만 높은 걸 집어넣어 버리고 이걸 낮은 걸 집어넣어 버리면 둘이 안 맞잖아, 지금. 그럼 뭐 될 수 있어? 뇌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미 효과는 조심해. 층을 지게 만들었는데 전체와 실험 집단을 층을 지게 만들었다. 내가 외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실험 집단 맞췄는데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때는 내가 떨어지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반면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다. 실험 조작 반응 효과는 호선 효과잖아. 그다음 다수 처리한 간섭 전부 다 외가 떨어지는 거죠. 답은 3번이다. 자, 7번입니다. 역시 어렵죠. 혁유 승종 문제인데 유지라는 건 어떤 의미다? 목표도 그대로 돼 있고 목표 그대로 있다. 그다음에 대안도 그대로 있어. 다만 내부적으로 약간 바뀔 수 있죠. 산출 정도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작아질 수는 있지만 대안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됐지? 그다음에 얘는 의도가 틀렸죠. 의도가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바뀌어가는 거고요. 자, 보다시피 조직도 그대로 있고요. 법률도 그대로 있어. 돈도 그대로예요. 물론 그 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 뭐 3명이 4명 될 수 있고 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직도 그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틀렸고요. 대체 여기 답이 1번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아직 기출문제 나온 적 없었고요. 유지가 뭔지, 승계가 뭔지 이건 물어본 게 있어. 그래서 목적도 그대로 있다. 대안도 그대로 있다. 이거는 유지. 목적은 그대로 있는데 대안이 바뀌었어. 대안이 바뀌었다는 거는 법률이 개정돼야 돼요. 법률도 일부 개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바뀌었을 거고 조직도 약간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지?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건 유지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거든.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어. 소극이라는 거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상황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손 못 대요. 손 못 대고 내부적으로 뭘 하는 게 소극이 되는 거고 밖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만든다든지 예측해 버리는 게 뭐가 되는가? 적극이 돼요. 지금 강의할 때 여기 좀비 떼가 있는데 내가 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비할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처리할 건지 협상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뭐가 돼? 안에 있으면 소극이 되고 밖에 나가 예측하면 적극이 되거든요. 자, 보니까 1번이 민감도 분석이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별로 여러 대안을 만드는 거야. 이렇다고 상황이 확실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민감도 분석은 뭐다? 이거는 소극이야. 또 최선에 대한은 이건 악조건 가중 분석이잖아. 제일 좋아하는 건 최악으로 가정하고 나머지는 최선으로 가정해 보는 거야. 그치?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었다면은 어떻게 다른 대안 찾을 거고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기존 대안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소극이에요. 반면 밖에 나가서 이걸 흡수하는 거야. 그렇지? 밖에 아주 불안한 요소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흡수인데 이거는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가기 때문에 적극이고요. 통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답은 3번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맥스민이야. 일명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2번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대안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최악으로 가져가는 거야.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됐지? 이것도 역시 뭐다? 소국이에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죠? 리더십은 자질론에서 행태론으로 상황론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신자질론인데 이 신자질론은 다시 뭐가 있다? 거래와 변형 이론인데 이 변형은 거래와 비교돼요. 그래서 거래 나왔을 때가 X인간들, 변형 나왔을 때는 Y인간들. 됐지? 자, 거래는 X인간이니까 지시, 그지? 합리경제인간, 지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거래가 되고요. 변형은 참여라든지 특히 뭘 강조한다? 성취를 강조해요. 됐지?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죠.
교환 관계가 요거야. 이게 교환 관계. 교환 모형이 거래가 될 거고, 특히 통합이나 이 성취 모형 같은 것들이 변형이 될 거고요. 자, 개인 자질 맞고요. 행태이론은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냐 그 얘기야. 리더가 일 중심의 행태가 중요한지, 사람 중심의 행태가 중요한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문자가 아미오가 아닌데 아이오와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은 일 중심의 행동을, 아니 사람 중심의 행동을, 그다음에 오하이오부터는 일과 사람의 동시 잘하는 이런 단합형, 통합형 행동을 맞죠, 이것도. 교환관계 강조하는 거는 거래 이론 맞아요. 얘는 비전 제시하고 연감 주는 거지 교환하는 건 아니니까 지시와 지원이 교환이에요. 답은 그래 4번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패로 문제네요. 자, 과제가 많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거야. 이거는 되게 부서의 복잡성으로 연결돼요. 복잡성. 반면에 분석 가능성은 되게 공식성이에요. 패로는 전체 기술이 아니라 개인 기술이나 부서 기술이에요. 자,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많아 봐.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복잡해져요. 그지? 그다음에 분석이 되죠. 그럼 매뉴얼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일도 많고 분석도 되는 게 공학이죠. 공학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반면에 일은 많은데 분석이 안 되는 게 이게 비일상이 될 거고요. 비일상의 대각선이 일상이 되겠죠. 공학의 대각선은 장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도 많은데 그럼 부서가 되게 복잡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분석도 안 되지. 분석이 높아요. 그럼 매뉴얼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됐지? 반면에 일상적인 대량 생산이나 반복 어때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사람을 나눌 필요는 없겠죠. 전체는 복잡하지만 내가 보는 기술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 기술이나 부서 기술란 말이야. 그치? 부서가 세밀하게 갈라져 있는 거야. 우리 부서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일상 기술이야. 대량 생산이나 은행 창구는 일상 기술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전체 기술은 대량이 복잡하겠죠. 근데 이건 전체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부서 기술이나 개인 기술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상이 돼야 되고요. 일상적 수준에 의존하기 너무 복잡해. 일이 되게 다양하니까요. 과제가 되게 많단 말이야. 대신에 매뉴얼은 되게 많아요. 이게 공학이야, 지금. 그렇지? 일은 많은데 매뉴얼이 있다. 공학이잖아, 지금. 연주 조각.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분석이 안 돼. 이건 장인이죠. 장인이고, 이러니까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도 매우 복잡한데 분석도 안 돼. 그럼 맨날 모여 회의해야 되잖아. 수평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수평 구조다. 이거는 뭐야? 비일상이에요. 됐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페로의 분류, 과제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은 전체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뭐다? 개인 기술이야. 그치?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가? 단순한가? 분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부서 기술이야. 우리 부서가 할 일이 되게 많은가? 작은가? 많다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또. 없다면 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대량 생산은 어때? 전체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우리 부서는 단순하단 말이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올해 사회 문제는 여태 1, 2, 3회보다는 되게 어려웠어요. 학자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있었고요. 예상 문제도 있었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 정도 푸신다면은 뭐 고득점은 당연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급 문제도 뭐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7급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평가받을 겁니다. 자, 다음에 5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